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돈 풀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역시 돈을 풉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돈을 풀라는 그런 어떤 유혹이 없지 않았지만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풀지 않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돈을 풀지 않았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뭐 개혁 작업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 맞고 참패하고 물론 뭐 한동훈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돈을 마구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생계비를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2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럼 3인이면 15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국가에서 100억을 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초생활비 있죠? 기초소득이라는 거, 기본소득이라는 거, 그거 결국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일부 계층만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히 표대거든요. 그거 돈 주면요, 그거는 완전히 표대입니다. 그냥 2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자, 결국은 사해주 베네수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돈을 풀더니 10월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고 상승. 물가가 난리 났습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이면 합니까? 이재명이 하는 거죠. 이재명이 막 돈 풀어가지고 물가 올리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우리 집값 올랐어. 올라면 뭐 할 건데? 그거 팔아가지고서 다른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집은 2억 올랐는데 저쪽 집은 10억 올랐는데 그럼 팔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거리로 나앉을 거야?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뭐 좋을지 몰라도 지금 오히려 물가만 올려놓고 집값 오르면 뭐 할 거냐고. 오히려 내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잖아. 결국은 남는 소득이 없잖아.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빚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한 달에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돈만 뿌린다는 거지. 헬리콥터로 뿌리는 거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은 오히려 물가만 급등시켰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13조 원 뿌렸잖아요. 저번에. 1인당 뭐 15만 원인가 주고 또 어떤 사람 50만 원까지 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13조 원을 뿌렸는데 오히려 물가만 급등시켰다. 오늘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42로 1년 전보다 2.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물가는 3.1%가 뛰며 전체 물가 상승에 0.25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물 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3.1%가 뛰어 올랐습니다. 이중 축산물은 5.3%. 축산물,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수산물은 5.9%. 이것도 엄청나네요. 이제 수산물도 마음대로 못 먹겠네. 특히 돼지고기 6.1%, 고등어 11%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산물도 1.1%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쌀 21.3%, 쌀값 21.3%, 찹쌀 45.5%, 곡물이 말이죠. 지금 상승폭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햅쌀 출하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쌀값과 찹쌀값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과실료 10.9% 올랐습니다. 사과 21.6%, 사과도 이제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석유류 4.8% 상승,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폭을 기록한 겁니다. 유가 상승, 이제 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 기름값 때문에. 작년 10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환율 상승 등이 배경이 됐는데 작년에는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름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서 전달보다는 조금 둔화가 됐고요. 그래도 3.0%입니다. 일부 햄버거, 피자 등 업계 세일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번에는 외식 물가는 조금 진정됐다. 그래도 3.0%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소비 쿠폰 13조 원만 풀면 민상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떠벌렸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솟아올랐다. 쌀값, 식료품, 에너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까지 모두 급등했다. 특히 월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월세가 급등하고 있어요. 소비 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 소비 쿠폰을 풀면은 돈을 풀면은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경제는 안 살아나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소비되는 돈이기 때문에 생산에 돈이 들어가야만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유통 경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는 그 돈이 생산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물가만 올린다고요. 그 돈이 집값만 올린다고요. 그 돈이 결국은 이 집 사는 데 들어가고 은행으로 들어갔다가 뭐 대출로 들어가고 내지는 또 뭐 어떤 물가 돈이 이제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서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돈값이 떨어진 거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돈값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 엄밀히 말하면 사과값이 오른 게 아니라 내 돈값이 떨어진 거야. 돈이 풀리니까 돈이 100개 있었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100개 있었는데 이게 110개로 늘었어요. 그럼 돈이 늘었으니까 근데 물건은 똑같아. 물건은 안 늘었어. 그럼 엄밀히 말하면 물건값이 오른 거야? 내 돈값이 떨어진 거야? 내 돈값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이 돈 푼 돈이 생산하는 데 쓰이느냐?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경기는 침체되고 그다음 물가는 오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최악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아니 세상에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잖아.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1%가 안 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가 안 된다고. 0점대 0점대 이거 쪽팔리지 않아 이거 정말로. 대만은요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대만이 이번에 7%인가 그 정도 이제 달성합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떨어졌어요 이제 GDP에서. 그래서 이게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서 물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찾아왔었지만 결국 좌파 정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좌파 정권이 완전히 그냥 경제를 갖다가 말아먹고 있는 거야. 말아 뭐 하겠어. 족보에도 없는 무슨 무슨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호텔 경제야? 말하면 뭐 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권 교체밖에 없어요. 근데 정권 교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생산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트럼프가 드라이브 거는 거 봐. 트럼프가 미국 경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경제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조업 다 죽고 그래갖고 사실 미국도 그대로 가면은 세계 패권 국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2030년 넘어가고 뭐 하면은 중국한테 떨어진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거든. 근데 트럼프가 요 비상등을 킨 거 아니야. 비상등 켜고 그냥 막 내지르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비상등 켜야 돼. 비상등 켜고 내질러야 돼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는다니까. 그걸 고사라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죽어 그냥 말로 비틀어져. 그렇게 말로 비틀어질 바에는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참 운이 좋은 나라야.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모든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혜택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트럼프가 나타나느냐고. 물론 트럼프를 갖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미국을 살리는 거야. 여기서 트럼프가 아니고 말이죠. 그대로 갔으면 미국 빚 때문에요. 그 기축통화도 달러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다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중국이 그리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중국 사람들 머리 엄청 좋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게으릅니까? 아니야. 장사 세계에서 제일 잘해. 거기다 인구 많지. 거기다 기술력까지 이제 일어났지. 거기다 자본까지.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중국, 20년 전에 중국 30년에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늦었을 뿐이지. 지금의 중국은 기술과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다 기술과 자본을 모두 가진 초강대국이 되고 있다고. 일본도 중국한테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중국을 갖다가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아직 중국이 어설픈 건 있어요. 아직 어설픈 건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것도 반도체 굴기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산업체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도체도 자기 하겠다는 거야. 지금 배는 70%를 중국이 만들어요. 여러분 로봇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AI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오히려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패권, 팽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처럼 돈이나 풀고 그래가지고 물가나 올리고 경기 침체되고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결국은 죽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런 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고. 그래서 국군이 이게 기우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나타난 거는 대한민국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지. 행운.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당한테 먹혔어. 다시 6.25 일어났고 우리끼리 분열되고 그래가지고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잔다르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잔다르크가 나타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실패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가 어디 있어? 다시 일어서야죠.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강실업 TV와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와 함께 가려면 말이죠. 강실업 TV 응원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말이죠. 나 강실업 가겠다면 강실업 TV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